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서울 사랑아트 갤러리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전시회 시담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여름 성경 캠프를 개최할 여건이 어려운 이웃교회를 위해 더블릿지 캠프를 열었습니다. 어울림 썸머뮤직 페스티벌이 전주시 치명자 성지 세계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기독교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미등록 교회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 개신교 목회자가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교회 안의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인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처음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예술 전시를 선보입니다. 14명의 기독미술인들의 신앙 고백과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겹겹이 악교액을 덧칠한 한지 위에 형형색색 물감을 쌓았습니다. 꽃과 과일, 한 쌍의 앵무새 등 창조주의 손길이 담긴 자연의 형태와 색감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이런 대상들을 창조하셨는지 감탄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저의 감탄을 저도 전달하고자 대상의 왜곡 없이 사실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과 바람, 바다와 대지의 모습을 담은 수묵화도 눈길을 끕니다. 구름 그림자가 땅에 떨어진다든지 빛이 움직인다든지 하는 그 자연의 호흡, 또 바람의 흔적, 빛의 움직임 그런 거를 한 화면에 집어넣고자 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사랑아트 갤러리에서 열린 시담 전시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처음 주최한 전시로 자연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40여 점의 미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무수한 분쟁과 갈등들,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뜻을 담아서 시담, 말씀으로 다가간다는 뜻으로 이 전시회를 기획하고 개최하게 됐습니다. 국내 기독미술계를 대표하는 14명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93세 원로 조각가 최종태 작가의 신작도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발표됐습니다. 최종태 교수님이 1967년부터 기도하는 사람 연작을 50년 넘게 조각해 오셨는데 여러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수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전직 법관과 변호사, 목회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은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공식 분쟁 해결 기관으로 인정받아 교회 안의 다양한 분쟁 사건들을 조정 또는 중재해왔습니다. 화해중재원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한 기독 법조인과 미술인들의 만남으로 화해와 평화의 문화가 널리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시 시담은 오는 31일까지 사랑아트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여름을 맞아 전국 교회에서는 수련회와 성경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교회에서는 이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러한 교회들을 위한 여름 성경 캠프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어린이들. 나팔을 불며 소리를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아이들이 뛰노는 이곳은 부산 수영로교회가 주최한 더블릿지 캠프.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 캠프를 갖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15명 이하 학생과 5명 이하 교사 등 소형 교회들만 참석할 수 있는 이번 캠프엔 미래자립교회를 포함한 50여 개 교회, 7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있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처음 보는 친구와의 어색함도 함께 날려보냅니다. 비가 와서 좀 춥긴 했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타서 재밌었어요. CCM 그룹인 희지윌에서 활동하는 김동욱 전도사는
찬양과 간증으로 다양한 고민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소규모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헌신해온 교사들,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 전문가 교육에 참여합니다. 같이 있어만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어떻게든 시간을 쌓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 2박 3일 일정 동안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면은 누릴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제약되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조금 해소가 되고 한 번쯤은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은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주최 측은 앞으로도 매년 캠프를 통해 이웃교회들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준비해 학생들의 신앙이 성장할 기회는 물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겠다고 각오를 남겼습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어울림 썸머뮤직 페스티벌이 전주시 치명자 성지 세계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연 2회 열리는 행사로 국내외 연주자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오프닝 공연에서는 바이올린 협주곡, 첼로와의 이중 협주, 피아노 3중주 등 다채로운 클래식 레퍼토리가 전개돼 깊이 있는 연주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구TV 전북 선교합창단 지휘자이자 어울림 페스티벌 앙상블 박세원 대표는 클래식은 결코 어렵거나 멀게 느껴지는 음악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예술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클래식을 생활 속에 들어가서 클래식이 쉽고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음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5일 오프닝 콘서트에 이어 8일에는 콩쿨 입상자들과 유명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국내 최정상 음악가들의 그랜드 파이널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기독교학교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는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기르고자 하는가를 주제로 제12회 기독교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20개 기독교학교 소속 교사 210명이 참여해 강연과 선택 강의, 조별 토론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번 컨퍼런스는 기독교 학교들이 지향하는 교육 철학을 공유하고 선언하는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미등록 교회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 개신교 목회자가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는 저장성에서 가정교회를 이끌던 한 목사가 교인 4명과 함께 공안에 의해 구금된 지 한 달여 만에 정식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인권단체들은 당국이 종교활동을 단속할 때 불법 사업 운영과 같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률 조항을 적용해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설교 녹음과 배포 등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종교적 신념의 표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동을 형사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지난 5월부터 외국 선교사가 종교단체를 설립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11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도착했고 변호인단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 숙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 사면을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사면과 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그간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대상자들을 선별해왔는데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이번 특별 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될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고령층의 약 70%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고 생활비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령층 중 절반만 연금을 받고 있고 그나마도 금액이 월 평균 약 86만 원으로 최소 생활비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세계 5위 수준인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5년 이내에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70년까지 27.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20년간 가계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기대수명 증가를 지목했습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청장년층은 이를 차입해 주택을 마련하는 자산 흐름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장기 기증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 기증을 희망한다는 사람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장기 기증이 크게 위축되면서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기 기간은 6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펴낸 2024년도 장기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더위가 1994년과 2018년과 비슷할 정도로 기록적이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5일 기상청이 발표한 지난달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 기온이 27.1도로 20세기 최악의 더위가 나타난 1994년 7월 27.7도에 이어 기상 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달 평균 최고 기온과 평균 최저 기온은 각각 32.0도와 23.0도로 역대 2위와 3위에 해당했습니다. 역대급으로 밤낮 없이 더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 중인 가운데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부터 자국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 명당 최대 15,000달러, 우리 돈으로 2,100만 원에 달하는 비자 보증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기한 안에 미국을 떠나면 이 돈을 돌려주지만 어기면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돈을 무기로 불법 체류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호주와 영국, 이스라엘 등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맺은 42개 국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주 한인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약 1,100만 명 중 한국계는 약 1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 얽매이지 않고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지상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최근 성명에서 독일과 덴마크, 필리핀과 또 호주 등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된 사실을 거론하며 러시아도 더 이상 중거리와 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 배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등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시장 장벽을 낮췄다고 했지만 일본 등에서 미국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업계는
일본 자동차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자동차 업체가 일본 시장을 겨냥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자동차 시장 개방을 선언하더라도 미국산 자동차가 팔릴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동해에서 합동 훈련을 마치고 서태평양 해역 공동 순찰에 들어갔습니다. 6일 관영 매체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중러 양국 해군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인근 해역에서 전날 해상연합 2025 훈련을 마쳤으며 이날 공동 순찰에 나섰습니다. 앞서 중국 해군은 이번 훈련 주제가 전략 통행로 안전의 공동 수호와 서태평양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계획이 국내외에서 거센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가자 지구에 거주 중인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후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은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지만 온도와 습도 모두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32도, 대구와 부산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철저히 규명돼야 합니다.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텐데요.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